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강준만 칼럼, 진보의 틀을 바꿔야 한다. 오늘 또 이걸 갖고 왔다. 오래간만에 칼럼을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이 11월 11일. 네.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에서 제가 본 칼럼인데, 이 칼럼 되게 읽으면서 보통 이제 신문이나 잡지 이런 걸 볼 때 재미가 거기에 이제 재미있는 칼럼들 이렇게 그거를 읽는 재미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칼럼은 한번 여럿이 같이 좀 읽어보면 네. 좋겠다 싶어서 일단 말로 약간 뭐 중간에도 읽어드리기도 하고 말로 좀 설명을 하긴 할 텐데 글로 한번 꼭 한번 그렇죠. 읽어보셨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구체적으로? 일단 강준만 교수의 이 칼럼은 이제 진보의 틀을 바꿔야 한다 이런 제목이었는데 이 강 교수가 보기에 불평등 담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1%대 99% 담론하고 네. 20대 20%대 80% 담론이다. 뭐 대충 그렇죠. 80대 20 사회, 네. 뭐 1대 99 사회, 뭐 이런 걸로 뭐 그 중간에 이제 뭐 10대 90, 10%대 네, 90% 네, 담론이 네. 있겠는데 뭐 이건 어쨌든 80대 20 담론이라고 치고. 근데 이제 그 강 교수가 보기에 아직까지 이게 한국에서 약간 그 진보 진영에서 주류 담론이 자기가 보기에는 1대 99 담론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담론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강 교수의 생각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단 제가 한번 칼럼 일부를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예. 불평등 완화를 위해 상위 1%를 문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상위 20%를 문제 삼을 것인가 우리는 어느 쪽이건 별 상관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네. 사실 저도 약간 뭐 1대 99든 80대 20이든 뭐 차이가 있을까? 사실 약간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차이가 크죠. 네. 이게 알겠습니다. 경제팀장님이시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네. 우선 99%가 힘을 합해 1%의 목을 줄인 뒤에 20%의 목도 줄여나가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건 환상이다. 20%는 자신의 목을 줄일 뜻이 없다. 그들의 1% 비판은 자신의 몫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안전판의 성격이 농후하기에 정책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네. 되게 신랄한 비판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정대 팀장님이 1대 99, 20대 80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도 아마 차이 크죠. 네, 이런 이해일 수 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것 같은데. 자기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득 수준으로 따졌을 경우에 한 19% 상위 19%에 들어있다 쳐봐요. 그러면 이 상위 19%에 있는 사람이 1% 상위 소득 수준 상위 1%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뭔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좀 더 기여해야 하고 뭐 세금을 더 낸다고 이런 식의 비판을 하긴 굉장히 쉬운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80대 20 사회라는 생각을 하고서 근데 당신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죠. 입장이 바뀌는 거죠. 5분위 완전히 안에서는 바뀌죠. 제일 위에 그러니까 1분위 상위 등급에 있다 하면 당신도 사회에 뭔가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뭔가 사회를 위해 뭔가 좀 더 내놔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에 처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정서의 문제에서도 이제 그렇죠. 1% 올리면 되느냐 아니면 이른바 중상층으로 불리는 20% 올릴 것인가 이런 논쟁이 나오는데 네네네. 사실 문제가 지금 최근에 뭐 선거들에서 볼 때 이제 일단 약속하는 복지 규모 있지 않습니까? 예. 규모가 있는데 사실 그 재원을 마련하려면은 단지 1%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른바 보편 정세, 중산층 정세는 반대하는 그런 진보 세력 중에 일부가 있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1대 99를 얘기하겠죠. 저 옛날에 한번 어떤 분하고 이제 한번 저 상당한 지식인이라 볼 수가 있는데 논쟁하다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뭔가 하면 이제 이분은 1% 물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였는가 하면은 1%의 소득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분은 0.1%다, 0.1%. 네. 0.1%에. 예.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이분이 달러하고 원을 착각을 했더라고요. 그게 말하자면, 정말 원이라면은, 거의 한 1000배 차이 나는 거죠. 엄청나게 저도 좋겠는데, 그렇죠. 그게 아닌데,
어쨌건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서도 그 안에 진보적인 분들도 1대 99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들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약간 칼럼 네. 좀 더 읽어가 볼게요. 그렇습니다. 네, 가보죠. 불평등 완화는 경제 영역인 동시에 소통과 설득의 영역이다. 네. 20%에 속하는 사람들이 나도 양보했는데 왜 당신들은 양보하지 않으려는가라는 당당하고 공평 무사한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1% 개혁도 가능해진다. 20%에 속하는 정책 결정자와 전문가 집단이 자기 몫을 조금 양보하는 아픔을 느낄 때 비로소 추상적 구호가 아닌 정교한 정책 수단으로 1%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 집단들이 대체로 소득 그 안에 수준 들죠? 상위 20% 네. 안에 들 가능성이 크잖아요. 마저 읽겠습니다. 1대 99 담론은 일반 대중의 폭넓은 호응을 얻기도 어렵다. 네. 대기업 노동자냐, 중소기업 노동자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임금 격차가 거의 2배 또는 3배나 되는 불공정에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 개혁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네. 그러니까 대체를 보면 우리가 왜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왜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 노동시장을 대기업, 정규직, 비교적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 이렇게 잡을 경우에 사실 그 1차 노동시장에 속한 분들이 한국 사회 전체로 따지고 보면 20% 상위, 소득 수준 상위 20%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아유, 그렇죠. 많이 들어가죠. 당연히 예, 들어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1대 99만 이렇게 얘기한다면 대중의 분노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삿대질 내지는 물론 분노가 클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런 분노를 끌어내기는 쉽긴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정책으로 만들어가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그 1%만 개혁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정말 적합한 것인가?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예. 네, 계속 칼럼에 하시는 하는 것 거죠. 같아요. 마저 또 읽어볼까요? 네. 이제 칼럼 뒷부분을 약간 이제 군데군데 발췌해서 읽어보면 네. 20대 80 모델은 자본대 노동이라는 1980년대식 사고를 넘어 노동 내부에 존재하는 불평등에 눈을 돌릴 것을 요구한다. 대기업 노동자의 상당수가 20%에 속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들과 맺은 동맹을 넘어 우리 모두 80%를 생각하자고 설득하는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 자신들이 20%에 속하는 계급 편향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최우선 정책 의제가 80%의 민생과는 무관한 자신들만의 습 속에서 비롯된 아집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려운 마음으로 성찰하도록 요구한다. 네. 보수와의 비교를 통해 자기 정당성을 강변하는 적대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80%의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자세 전환을 요구한다. 사실 되게 문장 자체는 이렇게 말로 좀 하면 잘 안다고 오시긴 할 텐데 글로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칼럼 보면서 되게 이종태 기자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아, 왜요? 왜 이종태 기자 우리 이 팟캐스트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회 구조 안에서 네. 보통 소득 수준이든 자산 소득이든 아니면 자산이든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그러면 보통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일반 뭐 대기업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자기를 이렇게 서민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때로 이렇게 우리가 일렬로 소득을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사람부터 근로소득이 제일 적은 사람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줄 세우면 사실 자기를 중산층 내지는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소득 수준에서 사실 상위 20% 안에 들 네.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면. 특히 본인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가령 이분들이 어떤 세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회 변화를 위해서 세금 문제나 어떤 복지 문제를 할 경우에는 기존의 자기 호주머니에서 뭔가 좀 더 이렇게 내놓아야지 저 위에, 극단적으로 저 위에 1%나 0.1%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종태 기자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세금 문제나 이런 얘기, 증세, 그러니까 복지를 위한 증세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대체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출을 구조조정해서 쓸데없이 나가는
이 세금이 쓸데없이 새는 거를 구조조정을 먼저 하자. 이런 얘기들 먼저 하는데 사실 그걸로 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지국가나 아니 복지사회가 어떤 우리가 공동으로 바라는 그런 사회의 한 가지 모델이라면 대충 자기가 자기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정말 디테일하게 그리고 숫자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아까 80대 20 사회라 한다면 네. 20%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만큼 내놓게 그리고 이 20%에 속한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면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약간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이만큼 내놓을 테니까 사회를 좀 더 바꾸기 위해서 위에는 그만큼 더 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 저는 약간 왜 보면 우리 근로소득자들 중에서 그 40%는 근로소득세를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증세라는 게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내가 이만큼을 내야지 사회가 이만큼 변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좀 더 이렇게 좀 그걸로 이렇게 가기에 좀 약간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네. 하지 않으면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전 약간 경제팀장의 네. 이야기고 네. 현 경제팀장이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오늘 강주반 교수의 칼럼을 보면서. 사실 너무나 타당한 말씀이죠. 너무나 타당한 말씀이고 아까 좀 전에 뭐 팀장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20%에 속한 분들도 사실은 어떤 재벌이나 TV에 나오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네. 나는 못 살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0.1%, 1%가 네. 사실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또 뭐 사회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네. 소득 기준 상위 20% 정도가 변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베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변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왜 그 정시수시 관련해서 네네. 그 소득 수준이 자기 소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정시를 선호한다 뭐 그런 논문이 한번 네네.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 논문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봤었는데 그때 그 논문을 그 쓸 때 원 데이터가 충남대학교에서 그랬어요. 어떤 연구소에서 네네. 2018년도에 그때 그 여론조사, 그러니까 조사를 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네네.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본인을 한국 사회에서 상층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상, 중, 하로 나눌 경우에 자기를 상류층, 상층이라고 답변한 사람들 퍼센테이지가 전체 응답자의 12%예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상중하라고 나누면은 33%, 33%, 뭐 이 정도로 대충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자신을 이렇게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2%뿐이 안 됐던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중산층의 범위가 또 사실 중산층이 아니면서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범주가 그쵸. 굉장히 밑에도 넓은 거죠. 네. 이렇게 따지고 아래 보면 위로. 그러니까 네. 하층인데 자기를 중이라고 경제적으로 그렇죠. 중층이라고 네. 얘기하고 따지고 보면 자기가 상층인데 자기를 중층이라고 맞아요. 답변하는 그런 근데 것도 이게 많은 거예요. 강준만 교수의 컬럼의 제목인 것처럼 그 이제 진보의 틀을 바꾸자라는 게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진보라는 게 어떤 사회의 변화 발전에 좀 기여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 나가는 게 참 중요한데 1대 99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강주만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분노나 아니면 어떤 대상이 좀 더 이렇게 명료해질 수 있고 그래서 그 변화를 쉽게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의 변화, 어떤 물적 토대도 마련돼야 하고 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범위의 그 어떤 인식의 전환이랄까 또 때로는 그 스스로가 내어놓으려고 하는 어떤 자세 이런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사회의 어떤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진보가 성장할 수 있는 진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진보라면. 그렇죠. 예. 그 그런 좀- 점에서는 사실 이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아까 우리 또 팀장도 있지만 20% 상위 20% 뭐 그 이상에 계신 분들이
어떤 우리 사회에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복지라는 게 사실은 결국에는 공공의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돌고 돌아서. 근데 그런 어떤 사회를 위해서 공공의 선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점에서는 좀 의미 있게 읽어봐야 될 칼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불평등 완화가 경제 영역인 동시에 소통과 설득의 영역이라는 그렇죠. 이 네. 강준만 교수의 얘기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오늘 이제 좀 이따 녹음 녹화할 그 이종태 기자가 그 엘리자베스 워런 거기에 네. 보면 공약 중에 초부유세 뭐 그런 거는 사실 딱 그거는 정말 1% 공략하는 그런 공약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죠? 여기까지 해서 잠시 후에 경제 왜 그래 시간에 또 미국의 대선 이야기를 풀면서 이 문제하고도 또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경제 뉴스의 다양한 키워드를 뽑아서 뭐 다 경제 왜 그래 하는 뉴스 콕 이렇게 꼭 집어봤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그 지금 강준만 교수의 의미 있는 칼럼도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건 오늘 네 경제 뉴스 함께 짚어봤습니다. 시사인싸 경제 코너에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들을 짚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관련한 어떤 뭐 생활에 필요한 지혜도 뉴스도 있지만 우리가 또 길게 우리 사회 장기적인 그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경제가 참 중요한 문제니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인 정기 구독을 통해서 시사인싸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도 2배로 충전하시면서 경제도 쑥쑥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